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금리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금리를 당연히 베이비 스텝을 올렸습니다. 0.25. 오늘 목요일 날 제가 11월 24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25일 날 타임머신을 타고 26일 날 이 방송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27일 일요일 날 쉬시고 이제 28일 날 이렇게 되네요. 이제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엄청나게 많이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국채가 10,000원은 안 갔지만 10,000원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 겁이 났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환율은 23원 가까이 평가절상이 됐어요. 1달러를 바꿨는데 우리 원화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좀 작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323원 요렇게 22원 이랬는데요. 지난번에 1,310원에서 그 부근 10.10 1,310원하고 요 정도 사이에서 환율이 평가절상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잖아요. 원달러당 1달러에 우리가 1,500원보단 1,000원이 우리가 원화가 강세잖아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1,310원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막 폭락이들 있잖아요. 푸세 인버스, 곧버스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 예금, 적금 금리 올라간다고 금리가 올라가 이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요. 우리 국채 가격의 10년물 국채 가격 플러스 10년물 물가제가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 이게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대출 금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가상 금리를 더 은행이 많이 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돼요. 은행이 높은 금리를 여러분 5개 정도의 은행은 비교를 해보시고 또 은행마다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신용도의 차이지만 엄청난 담보를 했을 때 신용도의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금리 다 차이 납니다. 아는 사람이 일단은 싸게 대출을 받는데 물론 대출을 안 받아야 좋죠. 근데 여러분 은행이 너무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건 우리 신용도 모르잖아요. 그럼 별일이 없는 거예요. 신용도가. 그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은행은 콜금리로 돈을 빌려오는데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그만큼 방만한 경영을 한 거죠.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금리가 우리의 국채 가격이에요. 11,000원, 12,000원에 정말 풍족하게 거래됐던 우리 채권이 우리 10년물 채권이 9,100원 무렵까지 막 180원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10,000원을 회복하냐 마냐입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면 채권 뉴스나 이런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2년물과 3년물과 5년물, 우리 10년물이 막 역전이 됐다,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와중에는 서로 역전이 됩니다. 또 많이 풀었던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에 개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대지만 이미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벌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민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파월이 내년 임기가 2월입니다. 물론 작년에 그러면 천천히 금리를 올리지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올린 것도 파월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일단 무조건 연준 의장이라고 변호사인데요. 믿을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환율과 우리 원화 가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셔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ELW를 일단 오늘 ELW를 제가 처음부터 진행하는 이유가요. 이번 달은 지난달하고 비중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지난달에는 10월 25일경에 바로 만기가 11월 10일이었죠. 저희 콜 비중이 67대 풋이 30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 풋을 줄여갔죠. 왜냐하면 채권 발행과 함께 공적 자금 한 은에 50조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가 될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이나 ELW 파생은 위험자산이고 국채 이쪽은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하지만 환율은 방어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풋을 좀 줄여나갔습니다. 풋을 무조건 마이너스에 줄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일 때마다 줄여서 콜 60대 32 10월 25일 날 하지만 지금은 11월 지금 오늘 24일도 비중은 콜 20대 10에서 갈아타기 한 콜이 물론 콜은 그 사이에 등락이 지수가
떨어져도 풋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 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풋콜 가격을 갈아타 갖고 마이너스치에서 갈아탄 거예요. 높은 가격으로 좀 팔아서 콜 16이나 17대 풋 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이유는요. 공적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공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린 제발 이 공매랑 공매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관들과 외국인을 위한 거지 우리 개인을 위한 공매는 아닙니다. 우리 주식을 담보로 공매 치는데 자, 이 억울함을 정말 금융당국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매를 없애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장에서도 우리는 악착같이 독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물량을 일단 줄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다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자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평단을 낮춘다? 자, 안 돼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주식은 지금 평단을 낮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타를 칠 경우에 주식은 손절해야 되지만 ELW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ELW를 하시면서 정말 그동안에 실수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돼. 가장 요점적인 거, 안전하게 해야 되는 요점적인 거. 자, ELW 놓치면 안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요. ELW는 지수 무관이에요. 근데 지금 등락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요. 평단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자, 7, 8코를 450원에 샀는데 계속 평단을 낮춰요. 평단, 예를 들면 평단을 낮췄는데 평단 한 100만 원 들어갔다. 그것도 많지만 100만 원 들어갔다. 100만 원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회수도 되고 단타를 쳤을 때 단타 칠 땐 10만 원이고 기본 물량은 10이 100만 원이 더 안 되죠. 단타 칠 때 100만 원이면 기본 물량도 10입니다.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하는 건데 지금처럼 11월 11일 날 금요일 날 만기일 끝나고 당월물 시작한 첫날 등락이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등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등락은 아닙니다. 만기일 다음날 등락 나온 것 치고서는 조금 세긴 셌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젠 차월을 좀 빨리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차월을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당월물을 특히 안 늘리고는 있습니다. 또 공적 자금 50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마 이번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중이 많으면. 저희 ELW는 자, 성풀의 ELW는 최대로 기본 물량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예요. 아예 마이너스에서 뺀 게 아니라 자, 물량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콜은 당연히 갈아탔습니다. 높은 걸로. 자, 80으로 갈아탄 게 어제 갈아탄 게 이제 오늘 매도가 돼서 어떻게 됐죠? 비중을 다시 7구로 잡았는데 매도가 되는데 더 안 들어가서 20대 10에서 16, 17대 10이 됐습니다. 왜 16, 17이 냐면요. 10일 들어갔는데 3칸이니까 333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4를 먼저 뺄 수도 있고 3을 먼저 빼고 나중에 4를 뺄 수도 있으니까 16대 1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 달 비중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큰 등락 이후에 차월로 이제 변경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지금 갖고 있는 7국콜이 다 팔리면 최대한 자, 차월로 들어갈 건데 차월이 공급을 덜 했을 경우에는 적정 가격으로 공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80을 살 거예요. 싼 콜은 아직은 안 살 거예요. 어차피 10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저가가 돼버린 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간히 풋을 쳐서 일부 저가 콜은 풋으로 회수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7, 8에서부터
78에서부터 76에서 78, 79 이 사이의 풋을 거래는 했지만 자, 엄청나게 이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만큼 거래는 세게 하진 못했습니다. 풋 거래를 계산해 보니까 8번의 풋 단타 거래가 들어갔는데요. 7, 6을 갈아타면서부터 8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금을 더 늘린 게 아니라 그 12에 대한 자금을 원래 10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완전히 10이 꽉 날 정도가 되더라도 풋으로 회수를 하려면 10번 정도의 단타를 5% 정도에 해야지 돼요.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50%가 되는 거거든요, 수익이. 자, 근데 수익이 50%가 정도 되는데 지금은 8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단타 거래가 있었지만 그리고 11일 날 9일 날부터 갖고 있었던 콜이 290원짜리가 10일 410원, 490원 정도 되는 콜이 430원, 450원 이 정도였거든요. 430원. 10일 날 만기일 날 지수가 좀 밀리니까 가격이 290원까지 떨어졌다가 11일 날 결국 610원까지 치솟았어요. 물론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자, 가지고 있었던 콜 비중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데 물량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물량이 늘렸는데 콜이 짜지만 타임머신 안 타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탄다 그러면 끝까지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방울물이 셉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월로 갈아타야 됩니다. 여기에 장단점은요. 차월은 올라가는 비중이 방울이 정말 세면 4배 정도 약합니다. 4배 이상 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달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등락 이후로 차월로 변경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같을 때는 아주 큰 등락이 만기일 다음날 당월물, 12월물, 만기일 첫날 그러니까 12월물 첫날이요. 바로 11월 11일 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등락이. 하지만 차월이 공급이 됐어요. 그 얘기는 왜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차월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생각해 보면 11월 물은 차월이 일찍 자 당월이 일찍 마감하고 12월 물을 차월로 거래를 빨리 했습니다. 이번에도 차월이 빨리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갖고 있었던 쪼그라든 작은 콜을 빼놓고서는 지금 거래가 돼서 가지고 있는 자 콜 79콜을 완전히 팔리든지 아니면 푸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라도 차월이 공급이 되면 갈아탈 거예요. 아무 걸로나 갈아타면 안 되고 최대한 기다리는 이유는 차월은 안전하기 때문에 차월도 그냥 조금 공급했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를 동시에 하려고요. 자, 당월물 10조그라든 건 그대로 좀 움직이면 그것도 롤오버를 하겠지만 저가는 그냥 버티십시오. 자, 녹는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튀면 모를까? 우리 그거에 대한 걸 오히려 차월로 해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월을 20을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 16 정도 갖고 있는데 그중에 6이 다 팔리면 차월을. 근데 차월이 공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당월을 잡을 거예요. 80이나 높은 거를. 자, 차월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등락이 없이 지금 프리 축소가 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자금 투입 금지를 제가 여러분 샵 3772에 구미형 치시면 들어오는 노란 톡방이 있거든요.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떨어졌다가 자 올라가는 작은 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이 장단을 맞추긴 어렵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평단을 낮춰서도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2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저가 콜이 한번 튀었어요. 조금. 그렇다고 거기서 막 500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정말 깡통을 찹니다. 근데 여러분이 콜풋 양쪽에 해지 비중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 작게라도 비중을 양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원해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콜이 녹아내린다고 막 평단을 낮추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콜을 넣는 순간 일부의 풋도 사야 된다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근데 원해야 하신 분들, 지수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생각해서 한쪽만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금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반대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운이 좋아 한번 튀겠지. 이때 빼내야지. 그거를 알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만큼 들어가요? 10배, 20배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양쪽 콜풋을 일부러 갖고 있으면서 수익 나는 쪽을 줄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투입은 지금도 금지인 구간이에요. 평단을 낮춰서 우연히 운 좋아 살아난다. 그러면 이후로 여러분 ELW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자산이에요. 주식 자체가 다 위험자산입니다. 주식 시장 안에서 우리가 HTS에서 거래하는 것 중에 위험자산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ELW는 원금을 더 이상 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요. 단지 여러분이 여기서 좀 익숙하시다 할 수 있는 건 높은 가격의 콜로 갈아타서 팔려나가면 그 다음 다른 콜을 조금 싼 콜을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로 지수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올랐어도 저가 콜을 다시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등가격을 모르신다. 그럼 지금까지 위험하게 매매하신 거예요. 등가격, 부등호 는이요. 지금 현재 자, 안전 투자를 위해서 옵션 지수요. 지금 옵션 행사가가 315. 자, 선물 200 지수도 315. 오늘 317.5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 315다. 그러면 이 위 아래가 등가격인 거예요. 등가격. 자, 콜이면 기대치잖아요. 그래서 등가격은 바로 는이요. 이 315에 해당되는 게 바로 등가격.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 바로 등가격이에요. 최대한 등가격에 가까운 걸로 잡으셔야지 돼요. 그렇다고 딱 등가격보다 오히려 수렴해버린. 예를 들면 그런 콜도 있습니다. 수렴해버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옵션, 자, 근월물이나 옵션 행사가 보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차월이 그게 좀 어려워요. 차월이 등가격을 찾아보면 거래가 그냥 되지도 않았어요. 자, 몇만 원, 몇십만 원 될까 말까 안 되죠? 저 위에 보니까 330, 35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거래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차월을 못 들어간 구간입니다. 기대치가 높은 것보단 지금은 차월도 조금 떨어져야지. 자, 가격이 떨어져야지. 행사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315에 가까운 300 적어도 한 25나 320 정도 되는 근데 지금 317.5니까 이건 아직까지 시장이 안 풀었을 거예요. 다 LP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자, 바로 발행한 회사 그리고 LP 공급자 본인들을 위한 거죠. 회사를 위한 거죠. 우리는 그러면 더 독하게 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합당하게 거래량이 늘 때까지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차월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가는 325, 330 여유 있겠다. 335 이렇게 샀어요. 근데 지수가 빡 떨어져 버리면 얘는 전혀 차월이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다시 떨어져서 300이 됐다. 그러면 300에 맞춰서 콜을 다시 잡아야 돼서 얘는 거의 335에 잡은 콜은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차월이어도 한 달 여유가 있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 물타기를 한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 잃는다 생각해야지. 또 넣고 해서 10만 원을 몇 배까지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될랑말랑 하지만 자, 내 평단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하시려면 최대한 등가격, 옵션을 열어서 이 등가격 행사가 지금 317.5에 최대한 그날 그러면 그 뒤로 바뀌었을 때 자, 방향을 또 바뀌었을 때 그에 맞춰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 물량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리면 단타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은 그 1,000만 원 이미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자, 안 됩니다. 비중을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요. 자, 기대치는 필수기는 해요. 기대치가 없이 매번 이 315에 해당되는, 그죠? 여기에, 자, 시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 소멸이라는 것도 뒤편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317.5 정도의 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 아직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푸전 312조. 떨어진다는 기대치, 오른다는 기대치요. 여러분 이렇게 ELW 딱 여시면요. 이게 317.5. 지금 만약에 315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317.5를 샀는데 얘가 팔리니까 얘는 2.5씩 움직입니다. 무조건 2.5. 그냥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제가 이렇게 2.5면 지금 여기서 314에서 2.5가 아니라 315. 무조건 뒤는 0, 2.5, 5, 7.5, 0, 2.5 뒤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 320짜리를 그 다음번에는 올라가서 얘가 다 팔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320짜리를 사는 거예요. 더 기대치. 하지만 장 후반까지는 아니어도 11시 정도 넘었을 때는 오장이 또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고 오후 1시 정도부터 특히 월요일 날은 미국
채권이 거래가 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좀 시간이 2시로 땡겨졌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1시간이나 2시로. 자, 그럴 때는 늦춰졌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자, 예를 들어 300 한 기대치로 한 2칸 정도 들어가더라도 한 칸을 살짝 기대치를 낮춰서 자, 더 살짝 높은 가격에 콜이나 높은 가격에 푸시요. 높은 가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가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나 옵션 지수에 맞는 근사치에 가까운 기대치가 낮은 하지만 기대치는 필수예요. 자, 콜과 풋을 잡으시라는 거죠. 11시 정도부터 되면 채권이 거의 10시 후반부부터 채권이 거의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중국은 12시 반부터 2시까지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그냥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정지를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 정도에는 등락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뀔 수도 있고 더 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 살짝 자, 예를 들면 한 280원짜리 거래를 하다가 점심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강하다 그러면 오히려 5는 높은 거 300원대 5는 자, 200원 초반을 잡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차월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출 거예요. 원래 평단을 낮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살 때 2번에 걸쳐서 사려고 당월물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대로 여러분이 해나가신다 그러면 단타는 팔리지 않으면 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2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차월을, 당월을 많이 줄여놓고 롤오버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20이 팔리지 않으면 더 안 들어가 버리면 돼요. 우린 거기서 자, 팔리지 않았다. 등락이 셌다. 그럼 그때는 물량을 줄여야죠. 등락이 세지 않았다. 그러면 자,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등락이 세지 않았다. 그러면 시소가 5kg짜리 아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등락이 세지 않았는데 지금 자, 콜이나 풋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대로 기다리셔야지 돼요. 단지 저희는 조금 안전한 자, 안전하게 갈아타는 거예요. 그 안전하게 갈아탄다는 건 자, 앞으로 가기보다는 살짝 뒤로 시소를 뒤로 갔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뒤로 가서 더 무게를 좀 늘려놓은 거예요. 안전하게 뒤쪽으로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뒤로 자, 뒤로 갈수록 자, 이렇게 근데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뒤로 해서 굵직하게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래서 갈아타기를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셀 때 등락이.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같을 때는 그거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차월로 롤오버를 하기 직전의 과정이고 그 전에 낮은 가격이 계속 얘도 310원대 지수가 떨어졌다가 안 하고 올라갔다 그럴게요. 지수가 예를 들면 340까지 올라 버렸어요. 근데 풋이 한 10 들어있는데 10은 맞춰 있는 게 310에 맞춰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어느 정도 풋이 그냥 평소에는 풋을 건드릴 것도 없고 풋이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높은 315 정도나 아니면 더 높은 걸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자, 사실 갈아탈 때는 그냥 근사치로 갈아타는 게 좋지만 300, 뭐 30 이런 풋으로 그 10만큼을 자금을 더 넣은 게 아니라 10만 원 넣었던 게 4만 원이 돼버렸어도 그걸 갈아타면서 비중을 10으로 자, 굳이 6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폭락을 했을 경우에 자연히 갈아타지 않더라도 자, 더 늦지 않더라도 4만 원이 폭락을 해서 다시 10만 원이 돼버리면 그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아타게 하실 때 자금을 더 넣어서 10만 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갈아탔을 때 그냥 10이에요. 저희가 콜이 최근에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때 비중이 워낙 작습니다. 많았을 때 20이 대 풋 10이었어요. 근데 콜이 20이고 뒤가 풋이거든요. 요 갈아탈 때, 자, 갈아타니 전에 10만 원이, 평가금 10만 원이 들어갈 때 지금 뭐 4만 원, 뭐 이렇게 줄어들 정도였지만 이대로 갈아타고 10으로 보는 거예요. 확실한 상승이 아니면, 확실한 상승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전적으로 다 팔리면 차월로 순수하게 자금을 20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차월 공급이요. 여러분 차월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됩니다. 콜 비중이 10이에요. 그리고 풋 비중이 10이고 지금 뭐가 공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콜 공급이 조금 풋보다는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콜이든 풋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자, 풋이 조금 더 공급이 될랑말랑했지만 차라리 콜이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비중을 자, 콜 단타 치더라도 그건 차월이에요. 물리면 당월 풋을 잡을 수는 있지만 당월 풋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릴 경우에 차월로 갈아타고 자, 정막 폭락할 때 그날 아침에 잡아도 충분해요. 지금 같을 때는. 그래서 지금 당월물 콜, 자, 콜 16에 그리고 풋 10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월로 갈아탈 때는 이 6이 팔리기 전까지는 소환 안 될 거예요. 이 6이 팔리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서 그래야지만 차월 콜이 공급이 됩니다. 차월 콜을 공급하려면요. 지수가 엄청 올라서 풋을 공급해야지 돼요. 그러면 차월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차월을 20 넣어서 30대 10이어도 지금 50조 알파를 그렇죠? 지금 화매 조건부 채권을 어쨌든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10이 엄청나게 뜨던지 채권 발행 구간에서도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50조 알파는 적어도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보다 안전자산 금리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고 환율이 평가 절상을 원달러당 환전하는 환율이 가격이 떨어지는 우리가 원화 평가 절상으로 우리가 더 원달러당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 원화가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안 좋은 건 자, 기껏 예를 들면 국채 가격이 9,180원에서 10,000원 부근까지 갔는데 아, 이때 다 해서 팔고 나가버리면 그게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때 다 해서 팔고 나가면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리를 좀 낮추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채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샀는데 수익을 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들이는 우리 1919년도 얘기예요. 덴마크가 국부가 팔고 나간다 그랬다가 수익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근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수익을 내고 나갔겠지만 계속 그때 금리가 우리가 한 2.5에서 2.8이 됐다가 또 2.0 이럴 때 그때 결국 1.1까지 시장 금리 10년 물채권 금리가 빠졌습니다. 1.1이란 건 우리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풋을 폭락을 한다. 지금 여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 구간에서 정말 다시 이들이 팔고 나간 이 정도의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반영된 폭락이겠지만 그것도 엄청난 게 아닌 이상은 그날 10을 집어넣어서 30대 20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20을 당월물을 잡게 될 경우에 10을 풋을 물론 차월이 얘를 감싸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서 비중이 왜냐하면 풋이 나왔다가 다시 콜로 갈 경우에 30대 20이기 때문에 지금 콜풋 비중을 그래서 콜을 풋보다 조금 30% 정도는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완전히 무너지면 그 10이 튀는 거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환율은 방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자산이 원래 예전에 우리가 금리 이렇게 신경을 안 썼을 때는요. 채권이 마이너스인 날 워낙 강세가 되면 이 매도한 채권이 자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비차익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요. 자, 이 채권이 들어올 때 막 종목을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구성된 대형주를 프로그램으로 사들인다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채권이 플러스, 채권 지수가 플러스, 금리가 떨어지는 날 워낙까지 방어를 하니까 근데 좀 공매를 진짜 없애야지 더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날 공매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다가 막판에 청산을 거는데 자,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정말 지수가 올라간 날 아침에도 올라갔다가 지수가 좀 무너진 날이요. 그럼 10,000원짜리가 힘센 세력이 이 기관과 외국인이 10,000원에서 12,000원 갈게 오늘 금리를 낮추니까 0.25만 올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오니까 확실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온갖 자금력으로 9,000원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더 2,000원의 수익보다는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여러분 지수 저 선물 지수도 그렇고 다 올라갈 때 오전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비차익 프로그램이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청산 과정이 있지만 이 공매를 비나이다 제발 없애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거래를 하실 때는 지금 당월물 콜에 대한 단타는 반드시 차월로, 또 당월 풋에 대한 단타는 차월로 지금 진행하셔야 돼요. 좀 빨리 공급을 해요. 그만큼 당월에 대한 등락도 지난달도 빨리 시작됐고 수익도, 자, LP도 발행사도 좀 조금 가져가지만 안절부절하면서 거래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거래해야죠. 안전 거래는 거래 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투자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시려면요, 지금 당장에 오늘 한번 이거 한번 됐다, 잘 됐다, 여러분 단타하실 때요, 자, 10만 원 벌어, 5만 원 벌어, 그냥 한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3만 원 벌어, 또 10만 원 벌어 이랬는데 딱 만기가 끝나가는데 200만 원 못 뺐어.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벌기는 단타로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금리가 확실히 내려가기 전까지는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때는 왜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냐면 콜이나 풋이나 다 자연스럽게 지수가 조금 내릴 때 풋이 튀고 지수가 오를 때 콜도 세게 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5kg의 아기가 시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 점프를 해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점프를 해도 잘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금리라는 아직까지는 5kg 아기가 있으면서 뒤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콜은 낮은 행사가, 그리고 풋도 낮은 행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315 행사가에 있을 때요, 자, 이 콜을 여러분들께서 딱 보신다 그러면 안전도가 317.5를 봤을 때, 자, 콜이 낮은 행사가가 여러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317.5보다, 근데 317.5보다 더 낮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콜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옵션이나 315인데 안전하다고 312.5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가격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미 가격이 올라가서 다 풋을 공급해서 콜 가격이 풋 공급한 것까지 콜이 다 올려갖고 회수를 다 했다 그러면 거래가 소멸이 와버립니다. 자, 기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315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317.5 정도. 이건 등 가격이거든요. 기대치. 자, 근데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17.5인데 기대치 312.5 밑으로 떨어질 거야 하는 풋을 잡는데 여러분이 317이면 안전하겠다. 이미 수렴했으니까. 이것도 이미 풋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 이 가격이 풋 가격이 600원에 잡혀 있어요. 막 거래가. 근데 팔려고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은 500원부터 한 400원, 300원, 200원대까지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자, 여러분이 한 100만 원을 팔려고 그래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는 낮은 행사까지만, 이게 엄청나게 낮은 게 아니라 등 가격에서 하나 위. 제가 당월물이 딱 시작하고 나서는 차월물은 기대치를 했잖아요. 조금 더 높은 거를 들어가게 됩니다. 등 가격도 뭐 풀지도 않아서 지금 현재 315다 그러면 거의 325나 돼야지 거래를 활성화시켜요. 자, 왜냐면 LP들도 참 영악하기 때문에 안전한 317.5는 시장이 풀지도 않았고 가격도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 가격이 높아도 괜찮잖아요. 거래를 풀다가 말아버립니다. 자,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월이 될수록 325를 하다가 점차 차월이 당월물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께서 1월물을 곧 공급하면 사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자, 1월물을 거래할 수 있는 12월 8일 가까이, 12월물 만기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점점 등가격이 가까운 행사가를 밑으로, 자, 안전하게 기대치가 낮은 등가격으로 풋도 315 밑으로 떨어지는 풋, 예를 들면 300 무슨 7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물론 그대로 지수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만기가 다가올수록, 차월이어도, 차월은 만기가 한 달 뒤지만 점차,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여러분이 이 용어를 모른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바로 페리티 100이요. 이 100이
기대치예요. 두 개를 합친 가격이 200이 나옵니다. 콜과 풋이 똑같은 315 행사가에 콜, 풋 합친 게 200이 나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콜도 등가격에서 315보다 오히려 수렴한 312.5 이미 수렴해 버렸겠죠. 풋은 312.5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317.5.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312.5예요. 이미 지금 315나 이미 기대치를 얘는 312.5보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미 얘는 수렴한 거예요.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페리티가 200.34, 200.04. 자, 이렇게 200이 두 개의 같은 행사가의 콜과 풋을, 근데 여러분이 같은 행사가의 콜과 풋을 거래를 어느 정도 할 때는 당월물이 끝나갈 때쯤 해야지 돼요. 더 거래가, 아직 거래가 한쪽은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도 있지만 이 페리티를 들어가서 보면, 자, 두 개가 200이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래 소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거래 소멸을 내 계좌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콜과 가격이 낮은 애, 기대치가 높은 콜과 기대치가 또 높은 풋이요. 낮은 가격에 높은 저기 행사가의 콜로 둘 다 낮은 가격의 콜풋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페리티가 200이 안 되더라도 안 된대. 그 얘기는 여러분 비중을 볼 때 항상 요 페리티를 100을 넘는다. 100을 넘는다는 건 내 가치요. 우리가 315에 해당되는 콜 317.5를 지금 현재 315의 행사가인데 지금 지수가 315에 맞춰져 있어요. 거래되는 선물 지수든 옵션이든 뭐 코스피 200 지수는 이 근처에서,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종목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이 200까지 들어가는 그 합산인데 315인데 317.5예요. 그러면 90 몇입니다. 근데 얘가 312.5 행사가의 콜은 100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요거는 이미 100.04다. 그러면 04만큼의 수렴을 했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97.04다. 그러면 97이다. 그러면 이거는 3포인트에 바로 저 퍼센트로 보면 3%의 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차월을 들어갈 때 막 94, 이제 막 적어도 95 넘어야 95 이러면 외 가치가 너무 높다고요. 지금 지수가 315의 행사가가 맞춰있는데 저기 막 340을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외 가치가 너무 높은 애는 자,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애는 시장에 공급이 덜 돼 있어요. 막 1%, 2% 100 중에서 공급을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적어도 5%는 공급을 해야 되고, 페리티도 95 이상의 외가치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애를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또 말씀했듯이 여기 수익본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 소멸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 자주 보시죠. 여기 매도 가격에 6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500원, 400원인데 한 10개밖에 안 나와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안 됩니다. 물론 이대로 계속 가면 나중에 행사시킬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될죠? 모르잖아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져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하기 전 페리티가 100이 넘지 않은 애를, 하지만 95 미만은 또 손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치도 적당하게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어느 정도의 페리티를 골라야 될지는 그날 계산을 해보시고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콜에 물을 타야 될지 절대 반대입니다. 갈아타야 될지는 사실 너무 저가인 애들은, 자, 일부는 하지만 그것만 중점적으로 평단을 낮추셨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은 저가콜에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콜이 1000%가 올라요. 어저께 물 탔으면 살아난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애초에 물타기 할 필요도 없는 콜을 잡았겠죠. 내일 오를 거 뻔히 아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샵 3772의 구미형 요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여기 페리티 보이시죠? 99.41은 100이 수렴을 하는 거예요. 행사가 요 317.5를 딱
그 부분이 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100이 되면 바로 317.55를 하지만 여기에 손익분기점 뭐 괴리율 이런 게 들어가서 기껏 여기 317.5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높은 거를 기대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게 317.5의 행사가가 있죠. 근데 보시면 손익분기점은 320.80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풀이가 축소되니까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00에서 99.41. 예를 들면 80이라는 콜은 100에서 자 99.41을 빼면 0.5개 외가치가 있는 거예요. 외가격이 기대치가. 자, 근데 지금 80에서 오늘 지수가 올라서 79로 갈아탔습니다. 이 정도의 콜이 물론 폭락해버리면 콜은 가격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럼 이제 풋이 움직이겠지만 지금부터 추가적인 풋도 차월을 들어가지 당월의 풋을 자 평단을 낮추진 않죠. 물론 당월 풋을 가격 높은 애로 일단 갈아타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당월 풋도 예를 들면 자 뭐 240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120원이 됐다가 그날 올라서 160원이 된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의 풋으로 즉 행사가의 근처로 온 안전한 애로 갈아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여러분이 제 방송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연달아는 녹화를 4번 녹화가 방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4번 들으시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듣게 되는데 이제 장을 딱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여러분께서 자 차월이 공급이 콜이든 풋이든 하나만 콜이든 풋이든 공급되면 거래하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해지 기능이 하나가 안전하면 자 해지를 뭘 들어가도 되니까요. 자, 그렇지만 둘 다 풋으로 점차 콜과 풋으로 갈아타기 시작해야죠. 저희가 지난달에는요. 콜을 먼저 갈아타고 자, 다음번에 풋을 마지막에 한 번 풋이 탁 움직였을 때 갈아탔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콜 단타를 아주 잘 진행할 수 있었고 자, 하락할 때 풋을 마저 갈아탄 다음에 다음번에 차월로 갈아타는 거죠. 세상에 안전이 없다 그러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자, 100을 향해서 지수가 오를 경우 가능성이 있는 콜로 이제 점차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타를 치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게 94풋 그리고 23, 24, 94. 근데 왜 02라고요? 이 02 여러분이 ELW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 02는 가격대가 한번 보세요. 자, 아침에 260원짜리 지수가 하락할 때요. 330원짜리 지수가 하락할 때 셌어요. 하지만 점차 11시 정도 오전 임박했을 때 우리 채권 거래도 뜸하고 이럴 때 혹시 야간 선물도 미국의 야간 선물도 등락이 좀 세지 않고 환율도 더 자, 근데 그건 풋이잖아요. 근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보였어요. 환율이 평가 절하를 줄여간다 할 때는 높은 풋으로 가격을 올라타는 거예요. 물론 얘가 더 팔려서 작은 거. 하지만 이것도 가격이 425원대랑 265원대랑 분명히 260원대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더 크지만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 칸만에 팔았고요. 425원대는 그만큼 등가격에 가까운 거예요. 풋이. 예를 들면 315다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거 아니라 여기에 그래도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6칸까지 기다려서 수익이 7.1입니다. 자, 이게 센 거는 아닙니다. ELW 하다 보면 뭐 자고 나서 갑자기 마이너스 30%였던 게 그 다음날 뚝딱 하루 떨어지더니 뚝딱 움직여갖고 60%, 70%, 뭐 100%도 주고 200%, 300%도 주지만 그건 우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나이다 밤새도 소용이 없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자 우연히 근데 기본 물량을 싹 다 팔고 그러면 그 뒤로 거래를 안 해야지 돼요. 근데 기본 물량을 일단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롤오버를 차월로 안전하게 한다는 걸 안전한 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날 수익이 아니 그날 마이너스를 줄여서 움직임이 세게 났다 그러면 일단 차월이 공급되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대로 계좌에 잠깐 오늘 마이너스가 맨날 플러스다가 오늘 자 거래된 거래 가격 나오잖아요. 플러스든지 마이너스가 잡혀도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자 당장 오늘 하루만 지나면 지워져 버린 마이너스에 자 거래 가격은 그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차올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점차.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타를 ELW 단타는 물론 지수가
자, 하락한 날 아주 세게 하락하면 풋단타가 더 쉬워요. 그리고 채권 발행한 날, 자, 채권을 발행한 날 아침에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또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클 때 단타가 굉장히 세게 나오긴 해요. 10번, 20번까지도.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방어하고 환율도 방어해야 되는 최한 펀드도 들어가고 있고 50조 알파가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 물량 자체를 여러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자금 시장이 11시 정도 되면 느려져요. 밤 사이에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 있는 상품은 높은 가격으로. 근데 높은 가격에 팔려버렸어요. 더 높은 거? 그렇죠? 아니죠. 다른 풋이 있다 그러면 비중을. 그래서 풋 비중은 10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20 정도, 15, 16이다가 그래서 자, 그럴 때는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풋이 전혀 없이는 안 되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풋이 없다 그러면 내일 오르는 걸 아는 상태예요. 물론 풋 수익이 너무 컸다. 그러면 저는 다 팔고 일만 진짜 싼 풋을 오히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중은 항상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이 28일입니다. 그리고 자, 한 주가 남아 있고요. 2주. 어찌 보면 다음 주 28일 정도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조금 더 빨리 자, 뭐 비슷하게 거래는 됐지만 월요일 정도부터 지난 12월 지금 거래하는 차월은 그러니까 11월 만기는 만기 전주 이 만기 전주 거의 월요일부터 차월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기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비중을 못 늘리고 있어요. 콜이 팔려야 되고 좀 더 팔려서 비중이 10으로 완전히 줄어들면 차월을 20까지 해서 30대 풋 10이요. 이걸로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그때 저가 풋을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가 풋을 못 들어갈 정도다. 못 들어갈 정도다. 그럼 풋이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0에 느릿하게 고가 차월을 잡아도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1월 차월 풋이나 차월 콜이 거래가 되는 구간인데 이건 뭐 금요일 봐야 되고 월요일 봐야 되지만 일단 오늘은 풋거래가 아직은 정말 작았고요. 차월 콜이 조금 거래가 됐습니다. 풋을 공급했는데 콜이 조금 움직임이 세게 나왔죠. 지수가 오르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평단을 낮추는 시기가 아닌 방어를 움직였을 때 차올로 차츰 갈아타야 되는 시기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항상 안전하게 거래하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50조 알파가 투입될 때는 기본 물량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타는 물리면 스톱이에요. 걔 팔릴 때까지는. 안 팔리면 풋이 움직이겠죠. 근데 큰 등락이 나와서 안 팔린다? 그러면 일단은 물량은 더 넣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비중을 정확히 지키셔서 우리 아직까지도 경기가 뭐 침체가 된다. 하지만 뉴스를 거꾸로 해보면 오래된 순으로 하면 90년도, 80년도 계속 경기는 좋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고 환율이 평가 절하를 촉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같은 시기 잘 이겨내시고 주식의 평단을 낮추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낮추시면 안 되고요. ELW도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런 식의 특히 ELW의 정확한 거래를 보시면서 작은 금액으로 주식보다 센 등락이 크고 레버리지가 크지만 레버리지가 크다는 건 위험성도 큰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